완벽한 개념, 간결한 풀이. 전 EBS 수학영역 김지성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벌써 24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들 저랑 개념 정리하면서 다 끝냈고, 오늘 이 시간부터 뭘 하느냐? 기말고사처럼 우리가 한 세트를 풀어보기로 했었죠. 1번부터 20번까지 있었을 건데 이번 난이도 어땠나요?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완전 쉬운 문제는 지난번보다 좀 적었을 거고, 대신 완전 어려운 문제들은 그전보다 조금 줄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파트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거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까봐 조금 난이도를 낮춰봤어요. 근데 쉬운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운 문제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일부 문제만 선별해서 풀어볼 건데, 처음에 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fx가 x 세제곱 더하기 따따따 이렇게 적혀 있겠네. 그 다음에 곡선 y는 fx 위에 있는 점 2,4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1에서 만난다. f'3의 값이니까 물어봤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푸신다면은 일단 2,4니까 f2는 4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니까 f-1은 1이네. 그 다음에 또 접선의 방식을 구해. y는 f'2에 x 빼기 2 더하기 f2, 4. 그게 마이너스 1,1을 지나. 그걸 대입해. 이렇게 푸신다고 하셨으면은 응원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복잡해. 왜냐? 여러분 3차함수 fx이기 때문에 일단 원래 미지수가 4개여야 되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서 일단 3개가 필요한 건 맞거든요. 조건이 3개가 나오긴 했어. 근데 그랬을 때 식이 복잡해요. 왜냐면 미지수 3개를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또.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 그려보고 그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뭔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곡선이 있어요. 최고차이 개수 1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가 띄겠죠. 그 다음에 2,4라는 점이 있는데 이 2,4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1과 만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가 2,4야.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야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파악을 해볼 거야.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fx 적어두고 마이너스 1,1, 2,4? 어라라? 직선이 다 나왔죠. 직선은 원래 구성 요소가 2가지거든요. 첫 번째 점, 기울기.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점, 두 번째 기울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점점 줄 때도 있죠. 왜냐면 점점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점점 나왔네. 기울기 얼마야? 2 빼기 1, 3분의 4 빼기 1, 3. 3분의 3이구나. 기울기가 1인 직선이구나. 2,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얘는 y는 뭐라 적을 수 있겠습니까? x 플러스 2라 적을 수 있겠죠. 기울기가 1이고 2,4를 지나니까 x 더하기 2.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두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풀 건데 개념 정리 조금만 해볼게요. 이거 복습이야, 복습. 자, 여러분 따라볼게요. 우리가 fx가 있는데 fa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결론이 있었냐면은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 우리 다항식이라 가지고. 근데 이거를 조금 응용한 게 있었어. fx 빼기 gx 얘기할 건데 뭐냐면 fa는 ga일 때 라는 게 있었어. 그럼 이 말은 넘겨가지고 fa 빼기 ga는 0이란 소리고, 그 말은 fx 빼기 g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죠. fa랑 ga가 같으면은 넘겨가지고 fa 빼기 ga는 0이기 때문에 fx 빼기 gx에다가 a를 대입해서 0이 나왔어. 그 말은 인수 정리해서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fa도 0이고 f'a도 0일 때 그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때는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 정도가 아니고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또 활용했느냐. fa 빼기 ga가 0일 때 뿐만 아니라 플러스 f'a 빼기 g'a도 0일 때, 그 말은 f'a는 g'a일 때 그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똑같이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FA는 GA. 아, F랑 G가 A에서 만나네. 그러고 F'A랑 G'A랑 똑같아. 그 말은 접하네 라는 뜻이죠. 접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자, 이 문제 돌아와 볼게. 마이너스 1,1에서는 그냥 만나요. 뭐랑 뭐가? F랑 X 더하기 2가. 아, 그러면 Fx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할 건데, 이거는 최고 차익에서 1이라 가지고 1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뭐를 인수로 가죠?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져요. 여기서도 만나네. 2에서 만나니까 X 빼기 2를 인수로 갖겠네. 근데 봐봐. 여기서는 접하죠. 접한다라는 건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그러니까 F의 미분계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아. 이 직선에서의 미분계수는 사실상 원래 기울기랑 똑같았으니까 그냥 둘이 접한다. 그 말은 미분계수가 서로 똑같다. 그 말은 X 빼기 2를 한 번 갖는 게 아니고 최소 2번 갖는다. 근데 fx가 이미 3차였기 때문에 내가 3개의 인수를 찾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 인수를 찾아줘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연립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이제 f'3 구하라 했네. 그러면 나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아, 그럼 f'x 마이너스 1은 이거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은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x 더하기 1 곱하기 2배의 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f'3 구해보래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만 넘길게. 그럼 1 플러스 3 대입하면 1 플러스 3 대입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4점짜리였거든요. 맞아. 쉽진 않아요. 왜? 그냥 단순히 연립하면 힘들어. 대신 이 아이디어만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일단 그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의 점 나왔으니까 x 더하기 2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 그럼 fx 빼기 x 더하기 2를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만나니까 무조건 인수 한번 적고, 2에서는 심지어 접하니까 2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f'3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분하시면 끝나요. 간단하죠? 자, 이제 4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했던 아이디어가 수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작성할 때 일일이 연립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인수정리 활용을 굉장히 잘해야 돼. 자, 다음 4번입니다. fx랑 gx가 있는데 방정식 fx는 gx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 어찌됐든 나는 방정식 fx는 gx를 풀 거야. 자, 이거는 고1 개념부터 출발합니다. fx랑 gx가 서로 같아. 그럼 우리는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생각해야 돼. 맞죠? 근데 이 지금의 문제 3차야. 3차 그래프 두 개 만나는 걸 따져? 쉽지 않죠. 그래서 f랑 g가 서로 같다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일단 적어둘게. 3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3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a랑 같다는 건데, 이거를 다 넘겨요. 근데 다 넘기진 말고 a 빼고 다 넘길 거야. a 빼고 다 넘겨가지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제곱이다.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a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그럼 나는 두 개의 곡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젠 뭘 비교할 거냐면은 한 개의 곡선과 a라는 직선을 비교할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직선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인 그 x축과 평행한 그 직선이랑 이 곡선을 비교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곡선 어떻게 그리지? 미분 hx라고 설정을 할게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미분을 할 거야. 그럼 h'x는 6x제곱 더하기 6x 빼기 12고, 아, 이거는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이네. 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인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뭘 원했죠? a랑 만나는 거. 아, 난 이제 a를 그리면 돼. 그리면 되는데 우리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자.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지래. 아, 그럼 나는
이게 그냥 막 그려지는 게 아니고 두 개는 양수 쪽에서 만나고 한 개는 음수 쪽에서 만나야 돼. 근데 양수랑 음수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0이죠. 그래서 저는 0을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이제 나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될 거야. 이건 뭐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합니다. 어디에? hx에. 그럼 hx를 대입하면 2 더하기 3 빼기 10이라서 마이너스 7이 돼요. 아, 여기는 마이너스 7이구나. 0 대입하면은 그냥 0이죠. 마이너스 2는 20인가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음의 실근은 1개고 양의 실근은 2개거든요. 우리의 a는 어떻게 위치하길 바라는 거냐면 바로 양수 파트에서 2번 만나도록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게 우리가 원하는 a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 a는 마이너스 7보다는 위에 있고 어디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0보다. 0보다는 아래에 있어야지 이렇게 2번 만날 거 아니야? 양수 파트에서. 아, 그럼 우리의 결론은 a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근데 정수 a의 개수네. 그럼 마 1부터 마 6까지니까 몇 개야? 6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복습. 방정식 fx는 gx 이거 우리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봐야 돼. 근데 이번에는 그래프 교점 따지기 너무 힘들었던 게 곡선과 곡선이야. 그건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야. 우리는 곡선과 직선으로 비교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입구를 뒀지만 다 넘길 거예요. 뭐 빼고? a 빼고. 그래서 아는 거는 모르는 걸로 바꿨어요. 아는 거는 hx니까 hx를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봤고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까지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교점 3개 정도가 아니고 양수 2개, 음수 1개.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점이 중요했고 0에서 함수값이 0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7과 0 사이에 있었어야 된다. 뭐가? a가.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정답은 6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5번은 없고 자, 6번은 퀴즈고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fx가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어.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아쉽지 않나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대칭 구간이야. 근데 적분을 하래. 근데 원래 우리 다항함수 때 아니 홀수 차수면은 대칭 구간이면은 0 됐었지, 그쵸? 조금 더 정리할게. 짝수 차수이면은 그냥 2배 하면 됐지. 근데 이번에는 아쉬워.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을 때 함수가 서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출제자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쓴 거 보이죠? 2x 더하기 2가 겹쳐요. 나는 이제 이거를 활용해 볼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해볼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할 때 이게 뭐 양수 음수 따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는 해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할 건데 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가 일단 그냥 적어보면은 위에 거 따르는 거라서 여기 2x 더하기 2dx고 더하기 0부터 a까지 0부터 a는 큰 쪽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dx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건 그대로 쓸 건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2x 더하기 2dx는 그대로 쓸 건데 이 오른쪽 파트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0부터 a는 맞아. 0부터 a는 맞고 여기를 2x 더하기 2dx 더하기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바꿔버릴 거예요. 와, 이러면 너무 좋죠. 뭐가 좋습니까? 둘이 똑같이 2x 더하기 2가 있어. 2x 더하기 2가 있어.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0, 0부터 a까지. 지울 거 지우면 우리가 합칠 수가 있겠구나. 적분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x 더하기 2 dx가 되는 거죠. 뒤에는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x제곱 dx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 쭉 하시면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이 돼요. 이게 우리 문제에서 원하고자 했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적분이야. 이번에 하고 싶은 건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할 건데
개념 정리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의 적분이야. 이거는 수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미적분 선택하시면 미적분까지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y축 대칭일 때. 두 번째, 원점 대칭일 때. 두 가지 나눌 건데, y축 대칭이라는 것의 뜻 자체가 뭐냐면은 f-x가 fx를 만족할 때를 말해요. 이따 원점 대칭은 f-x가 마이너스 fx가 될 때야. 근데 이게 우리 수투 범위에서는 결국 무슨 뜻이었어? 짝수, 차수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y축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이라서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한쪽만 계산해서 2배 처리하자라는 게 결론이었죠. 그럼 결론 적어보면, 결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그냥 2배의 0부터 a까지 fx dx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원점 대칭할게요. 원점 대칭이라는 건 아까처럼 f-x가 마이너스 fx일 때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 수투 범위에서는 이건 결국 홀수, 차수일 때만 말합니다. 그럼 홀수, 차수일 때도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점 대칭 원점. 그럼 그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적분은 결과적으로 다 지울 거 다 지워져가지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다시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그냥 0이다. 결론, y축 대칭 함수에서는 그냥 한쪽만 구해서 2배 처리하고, 원점 대칭일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잖아. 그냥 빵이야. 계산하지 말란 소리야.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 문제 마이너스 a부터 2x 더하기 2예요. 적분하지 말란 소리죠. 뭐? 2x. 이거 지워버려. 신경 쓰지 마. 이거는 대칭이지, 그치? 대칭이니까 사실상 2배의 0부터 a까지 적분인데, 이거 해서 뭐하니 여러분? 어찌됐든 그냥 x축의 평행한 직선인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하면 뭐예요? 직사각형 넓이지. 다시 지금 요 상황이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높이가 2인 상황. 그러면 여기 4a가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은 뭐냐? 그냥 문제에서 구하고자 한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4a란 소리야. 그지? 근데 나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나 이거 또다시 GA라고 두자. GA라고 두자. 그럼 G'A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2, 2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 문제에서는 양의 실수 A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양의 실수 A니까 다 그리지 말고 쭉 잘라가지고 오른쪽만 볼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언제예요? 요 지점이죠. 그래서 나는 G2의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G2의 값 구하시면은 정답은 3분의 16이 나올 거예요. 그냥 여기 G에다가 대입만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의 결론, 이게 아쉬웠다. 겹쳐있는 2x 더하기 2가 아쉬웠다. 그래가지고 굳이 쪼개가지고 다시 합쳐줬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x 더하기 2 플러스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x제곱 dx. 그럼 정리 쭉 해서 이게 GA가 됐고, 난 GA의 최대값 필요하니까 G'A까지 쭉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나는데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설명을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좀 전에 정리했던 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야. 지금 마이크 줄이 엄청 걸리적거려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였는데 이번에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인테그랄 p 빼기 a부터 p 플러스 a까지 fx dx. 근데 1번 뭐냐면 x는 p 대칭.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x는 p거든. 이 간격이 a야. 그래서 p 빼기 a. 여기도 p 플러스 a.
그래서 p 빼기 a부터 p 더하기 a까지 이것의 적분이에요. 그럼 그때 인테그랄 p 빼기 a분의 p 더하기 a fx dx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2배의 p부터 p 플러스 a까지 fx d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유용해요. 자, 두 번째 p, 0 대칭이 있어요. 그럼 그래프 그려볼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기가 p인 거. 그럼 똑같이 p 빼기 a부터 p 더하기 p 빼기 a. 여기도 p 플러스 a까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p 빼기 a부터 p 플러스 a까지 fx dx는 0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y축 대칭할 때 f-x는 fx로 적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만 해볼게요. x는 p 대칭이라는 거는 p보다 왼쪽에 있는 거랑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랑 높이가 똑같다는 소리야. 정확하게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으면. 그래서 f p 빼기 x는 f p 더하기 x라고 쓰곤 합니다. p에서 x만큼 왼쪽에 있는 거, p에서 x만큼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다. 그럼 여기는 뭐라 쓰면 돼? 그거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반대다. f p 빼기 x는 f p 더하기 x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다시 p에서 p 플러스 a. 그럼 x가 지금 a인 상황이죠? x가 a인 상황에서 p 빼기 a 있어. 서로 부호가 반대지. p 빼기 a랑 p 플러스 a랑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는 뜻. 자, 이게 x는 p 대칭일 때 p, 0 대칭일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했던 예시가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제 중에서, 우리가 수업 때 다뤘던 문제 중에서 x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 아니다.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x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x 빼기 1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 이것의 적분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좋은 점 1, 0 대칭. 이거 점 대칭이고요. 이거 x는 1 대칭이에요.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제가 적분을 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볼게. 오늘 할 게 조금 많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이랑 그걸 내가 써먹고 싶어. 그치? 써먹고 싶은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 y축 대칭이냐, 언제 원점 대칭이냐, 그걸 따져볼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건 우리가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짝수 차수면 원점이야, y축이야? 짝수 차수면 y축 대칭, 홀수 차수면 원점 대칭.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볼게. y축 대칭 곱하기 y축 대칭입니다. 1번.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f랑 g라는 함수 두 개를 곱할 건데, fx랑 gx를 곱할 건데 둘 다 y축 대칭이야. 그 말은 fx는 f-x랑 같다는 소리고 gx는 g-x랑 같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새로운 함수가 궁금해. fx 곱하기 gx는 이 새로운 함수가 y축 대칭인가 원점 대칭인가 뭐 이런 게 궁금한데, 결국 나는 뭘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fx, gx에다가 f-x, g-x처럼 x 대신에 -x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f-x는 위에서 뭐라 적혀 있어? fx. g-x는 gx. 뭐야? fx 곱하기 gx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x를 넣었더니 원래 거 다시 나왔어. 그 말은 똑같이 y축 대칭이다. 자, 두 번째 거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 곱할 거야. 그 말은 다시 난 fx랑 gx를 곱할 건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건 f-x랑 같은 거고,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gx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g-x랑 똑같지? 그러니까 g-x가 -gx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위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fx 곱하기 gx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대입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번엔 f-x 대신엔 fx 그대로 나오고,
여기서 g-x 대신에 뭐가 나? 마이너스 gx. 아, gx가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는구나. 그 말은 fx 곱하기 gx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네. 그 말은 원점 대칭이란 소리예요.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원점 대칭 곱하기 원점 대칭이죠? 그럼 예측해봐. 뭐가 될까? 결론 먼저 말하면 y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x 원점 대칭이지? x 원점 대칭이지? x제곱은 y축 대칭이야. 왜 그런가? 똑같이 f-x는 마이너스 fx고 g-x는 마이너스 gx인 상황이야. 여기서 나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에다가 뭘 대입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fx, g-x는 마이너스 gx. 아,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플러스 fx, gx가 되겠구나. 그 말은 f 곱하기 g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원래 거랑 같아졌어. 그 말은 결국 y축 대칭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기초적으로 x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걸, 그러니까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홀수, 차수, 짝수, 차수로만 주면 사실 정말 고맙거든요. 그럼 뭐 너무 쉽지. 근데 이렇게 y축 대칭인 함수랑 원점 대칭인 함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y축과 y축 대칭과 y축 대칭 곱한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번쯤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외우는 건 쉬워요. 외우는 거 y축 곱하기 y축은 y축이다. y축 곱하기 원점은 원점이다. 그다음에 원점 곱하기 원점은 y축이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 그다음에 뭐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다. 이거 외우는 거 똑같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간단한 문제에서 개념 정리할 게 진짜 많았죠? 자, 다음 문제 넘어볼까요? 11번입니다. 이거 상당히 쉬워요. 자, 요거까지만 지울게요. 이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그려보자. 양수 AB가 있는데 함수 fx를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b로 하자. 아, 2차 함수네. 아래로 블록이고 a, b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아, 여기 0이 있는데 이게 원점이 있는데 0부터 a까지의 적분을 하면 6분의 11이래. 아, 0부터 a까지 양수 파트를 적분하면 우리 뭐가 된다고 했었어? 그냥 넓이 그 자체. 아, 넓이가 6분의 11이에요. 라는 뜻이고, 그럼 0부터 b까지 적분은 뭐예요? 0부터 a까지는 그대로 6분의 11.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넓이죠. 다시 0부터 a까지 fx dx 더하기 a부터 b까지 fx dx 요건데 0부터 a까지는 6분의 11이 나왔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넓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s가 나와. 왜? 음수 파트를 정방향으로 적분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 정리 다 했더니 계산값이 마이너스 3분의 8 나왔대.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s를 구하려면 넘기고 넘기면 되겠죠. 6분의 11 더하기 3분의 8. 그럼 계산하면은 6분의 27,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정적분이 양수, 음수 적분할 때, 정방향으로 적분할 때 있잖아. 양수 파트는 적분하면 그냥 넓이가 되는 거고 음수 파트는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넓이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거 문제 그냥 스무스하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바로 다음 문제도 똑같이 푸는 거니까 똑같이 해볼게. 자, 양수 K가 있습니다. 양수 K가 있는데 함수 fx는 k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다. 좋아, 좋아. 봅시다. 그럼 이게 k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2, x 빼기 3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2.2예요. 2.3이에요 까지 나왔죠. 곡선 y는 fx와 x축이 원점5가 2점 pq 2랑 3이에요. 그 다음에 OP가 OQ. 그냥 이거 오른쪽이 있단 소리야. 에서 만난다. 곡선 y는 fx와 선분 OP로 둘러싸인 영역. 여기 A,
여기를 B라고 할 때 A의 넓이 빼기 B의 넓이 하겠대요. A의 넓이는 뭐지? 0부터 2까지 적분. 그냥 적분하면 돼? 마이너스 안 붙여도 상관없어? 왜? 양수잖아. F가 양수라 가지고 그냥 fx 적분이에요. fx dx. B의 넓이 볼게요. B의 넓이는 이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적분. fx 적분이야? 아니야.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를 마이너스 씌워서 양수로 바꿔 써야 돼. 마이너스 fx dx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하라 했죠? 둘이 빼달래. 그러면 0부터 2까지 fx dx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이걸 이제 뺄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딱 지워버리면 되겠다. 플러스 뭐가 돼요, 여러분? 2부터 3까지 fx dx.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다시 a는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 그랬더니 똑같이 안에 fx가 나왔어. fx는 안에 똑같이 있고 뭐만 달라요? 적분 구간의 양끝만 다르죠. 여기 2, 여기 2 지워지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fx dx가 얼마란 소리예요? 3이란 소리야. 그럼 fx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0부터 3까지 k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 dx가 되는 거고, 그럼 k 꺼내고 0부터 3까지 안에 거 전개 쭉 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6x가 되겠다. dx 정리하시면 k 곱하기 4분의 1 x 대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5 x 세제곱. 여러분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다 할 수 있지. 플러스 3x 제곱 0부터 3까지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계산 좀 복잡하다. k 곱하기 4분의 이거 3만 계산하고 0은 계산 안 해도 되겠다. 3 대입하시면 81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27 플러스 3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45 더하기 27이니까 마이너스 18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18이니까 k 곱하기 4분의 81 마이너스 18. 그럼 마이너스 18은 4분의 72, 그러니까 4분의 9k. 요게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3. 그래서 k 값은 얼마죠? k는 9분의 4 곱하면은 3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 이 앞에 있는 문제도 결과적으로 어떤 함수 양수 파트를 정방향으로 적분하면 넓이였고, 음의 방향,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넓이였고, 반대로 마이너스 fx처럼 음수인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인 함수는 정방향으로 적분하면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음수인 함수를 역방향으로 적분하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앞에 문제도 풀고 뒤에 문제도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속도 가속도죠. 속도 가속도도 정리 한 번만 할게. 자,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위치 xt, 그 다음에 속도가 있죠. 속도는 뭐라고? vt. 그럼 이번 시간 이거 정리하는 건 그냥 마지막이야. 그다음에 가속도 at. 우리 이거 이 세 개의 관계는 뭐였어요? 미분이었지? 미분 하시면 돼. 거꾸로 갈 때는 적분. 근데 미분은 그냥 미분하면 되는데 적분은 뭐가 문제였어요? 뭘 해줘야 돼? 적분 상수가 있었지? 이 적분 상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적분할 때 VT에 대한 식을 얻는데, 그때 적분 상수 C는 우리가 0에서, 그러니까 T는 0에서 첫 출발점에서의 초기 속도가 적분 상수랑 관련이 있었고, 여기서는 위치에 대한 함수를 속도를 적분해서 얻을 건데, 그 첫 번째 그 상수라는 게 초기 위치, 그러니까 출발점, 시작점, 그게 적분 상수로 표현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 거리라는 게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리는 위치의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두 점이 만난다. 그 말은 거리가 0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위치의 차가 제로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거리 말고 또 뭐 쓰냐면은 운동 방향이라는 게 있었어. 운동 방향은 무슨 뜻이었죠? 결국 속도의 부호였어. 그래서 문제에서 계속 나와요. 이번 문제에서 똑같거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운동 방향 바뀐다는 건 이건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 적분할 때 원래 VT가 그러니까 T초에서 그냥 XT 할게요. VT보다는 XT가 더 많이 쓰니까 XT는 X0 더하기 0부터 T까지 VT DT다 라고 썼었잖아. 출발점에서 T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그게 0부터 T까지의 VT DT였고 다시 여기가 위치 변화량을 뜻했고 위치 변화량이랑 비교해야 되는 개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동거리다. 이동거리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죠? 0부터 t까지 vtdt가 아니고 절대값 vtdt. 여러분 이동거리라는 문제 딱 보이자마자 그럼 여러분 그냥 절대값 써놔야 돼. 절대값 꼭 하기. 근데 절대값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내가 어쨌든 절대값을 풀어야 되거든. 절대값을 푼다라는 건 부호의 변화를 염두에 두겠다라는 거야. 그럼 부호의 변화가 언제 생기는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적분의 양끝을 내가 설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VT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언제 0 되지? 이걸 꼭 파악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2차 함수 많이 나오니까 2차 함수가 0 되는 거 결국 뭐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그 값을 찾아서 적분의 양끝 구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개념 설명은 끝났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를 알려줬네. XT를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요. 속도의 부호가 변화가 생기거든.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데? 미분해서. 자, 그래서 미분해서 구해봅시다. 그럼 VT는 미분하면 3t제곱 더하기 2kt 플러스 k예요. 근데 t는 1에서 운동 방향 바뀐다 그랬으니까 속도 부호가 변화가 생기고 그럼 vt가 1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는 1에서 0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v1은 3 플러스 2k 더하기 k인데 이게 0이 돼야 되네.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네. 근데 문제에서 뭐가 해야 될려? t는 2에서 가속도 구해달래. 그럼 가속도는 AT인데 AT는 VT를 미분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고 그 말은 AT는 미분해가지고 6T 플러스 2K라고 적을 수 있는데 K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6T 마이너스 2고 문제에서 A2의 값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6 곱하기 2 마이너스 2가 되면서 10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결과적으로 그냥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의 부호 변화가 생겼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해달라는 거는 속도를 통해서 미분해서 AT를 구해달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VT가 나왔네. 이번엔 T는 0에서 원점을 출발해요. 여러분 중요한 단서 나왔죠? 어디를 출발한다고? 원점. 그러니까 출발점이 원점이야. 동그라미 쳐놔.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 또 나왔다. 운동 방향 바꾼 거 뭐라고? 속도의 부호 변화. 속도 부호 변화야. 그때 위치를 A라고 하자. 점 P가 A에서 방향을 바꾼 순간부터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시점이 두 개인데 A라는 시점, 그러니까 A에 도착한 그 시점 있잖아. 그때부터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 A로 딱 돌아올 때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여러분 움직인 거리 보면 제가 뭐 적으라고 했지 아까? 절대값 VTT. 절대값이야. 꼭 하자. 자, 해볼게. 일단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볼게요. x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9t까지 쓰지 말고 여러분 습관이 중요해. 뭐라고? 원점 출발. 그럼 적분상수 얼마야? 0이야. 원점 출발. 근데 문제에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이라 운동 방향 바꾼 순간 그 말은 속도 부호의 변화. 속도는 요건데 이거 정리하면은 3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인데 다시 정리하면은 3 곱하기 t 빼기 1 t 빼기 3인데 그러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이면 1초야 3초야? 당연히 1초죠. 그래서 나는 지금 t가 1일 때를 말해요. a라는 건 t가 1일 때야. 그러면 위치라 그랬으니까 x1을 구하는 게 a의 위치가 되겠죠? 1 넣으시면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a라는 점은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4인 점을 뜻해요. 이게 x1. 문제 다시 돌아가서 p가 a에서 방향을 바꾼대. 방향을 바꾼 순간이 a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올 때 그 말은 지금 위치가 4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xt가 다시 4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다시 방정식을 써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9t는 4니까 빼기 4는 0. 그럼 이거 내가 인수분해해야 되겠네. 근데 1 넣어보면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4 하면 딱 0이 나오죠. 그래서 1 마 6 9 마 4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4 4 0. 그러면 지금 이게 t 빼기 1 곱하기 t의 제곱 빼기 5t 더하기 4고 5t 더하기 4까지 인수분해하면 t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t 빼기 4네. 그 말은 다시 a로 돌아온 순간은 결국 언제라는 소리야? 4초일 때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결과적으로 0부터가 아니지. 언제부터야? a에서부터니까 1초부터 4초까지 절대값 vt dt를 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다시 vt의 절대값이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언제 0이 되고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 그 시점을 알아야 되고, 근데 아까 여기서 t 빼기 1, t 빼기 3으로 인수분을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1, 3이 되는 거고, 그럼 1부터 3까지는 음수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고, 다시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vt dt를 구하고, 플러스 3부터 4까지는 그냥 vt dt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우리 정적분의 정의 쓰면 x3 빼기 x1 플러스 x4 빼기 x3이 되는 거고, xt 아까 다 구해놨으니까 그냥 숫자 쭉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4 플러스 4가 나와요. 정답은 8.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아쉬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 지금 봐봐. 속도 부호가 음수야. 그럼 음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 그 총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 거의 2배겠죠? 그렇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갔다가 돌아오기만 하잖아. 그럼 총 이동거리는 간 거의 2배겠죠. 여기 4 구하면 여기 당연히 4일 수밖에 없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볼게. 이거 그 전처럼 마찬가지야. 이게 1이고 이게 3이거든. 우리 이건 VT 그래프예요. 난 VT 그래프 가지고 XT 그래프 그릴 건데,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할 거야.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이만큼의 간격이 정확하게 뭘 뜻한다고? 요만큼의 넓이를 말해요. 요 넓이 여러분 잘 구할 수 있어? 응,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공식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지금 얼마죠? 3이죠? 절대값 쉬워. 그 다음에 두근의 차 3 빼기 1이네. 3 빼기 1의 세제곱. 계산하면은 4가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4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까 4도 아까 이게 4초라는 게 나왔었잖아.
사초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 다시 3차 함수, 여기 1이에요, 여기 3이에요. 우리 4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1에서의 위치랑 같아진 지점이에요. 나 지금 이거 xt 그래프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1에서의 위치랑 같은 지점이 궁금했던 거야. 이건 당연히 사초일 수밖에 없지. 맞죠? 근데 사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사초 또한 구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냥 나는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까지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t초 안 궁금했잖아. 나는 거리만 궁금했어. 3초까지 갔던 거리를 2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이거 사도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저렇게까지 계산할 건 아니었다. 우리가 3차 함수 비율 관계 2대1 알고 있었으면 이것까지도 그냥 알았어야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랑 같이 수능 특강을 통해서 개념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게 꽤나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능 특강이 쉬운 교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운 교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특강을 바로 푼다라는 게 꽤나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 응원해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도 풀었지만 우리 개념 정리도 했잖아.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에 또 개념 정리 또 했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뭐 해야 돼? 그냥 문제 풀 거야? 아니야. 여러분 뭐 해야 돼? 개념도 복습하고 문제 풀었던 것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었을 때 중간중간에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는지도 꼭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인덱스 기능이 있어. 아시죠? 그러면 EBS 사이트 딱 들어가가지고 강의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인덱스 쫙 뜨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시다가 아니면은 어떤 개념을 뭐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 강의 들어가가지고 인덱스 체크하신 다음에 그때 저의 설명을 들어도 좋아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설명을 굳이 찾아서 들을 수도 있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됐다면은 개념을 들어. 문제만 바로 들어가려 하지 마.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공식 쫙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풀면은 빨리 풀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 너무 하나하나 다 외우면서 하려 그러면은 너무 암기 과목이 돼버려. 근데 수학은 암기 과목 아니야. 그럼 이해하는 과목이냐? 아, 그것도 아니에요. 수학은 이해한 걸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암기만 하려고 그런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만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문제 풀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다. 그걸 내가 발견하잖아? 그럼 발견하면 그걸 채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여러분 그게 요즘 중요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1강부터 24강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딱 한 강 남았어요. 우리 한 강만 마무리하고 우리 완강합시다. 아시겠죠? 완강하고 후기 쓰는 거 잊지 말고.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퀴즈 남았지? 오늘도 퀴즈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미리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완강 꼭 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